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오늘의 핫 이슈, 네, 그리고 추천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치걸스 김영 팀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세 번째 출연하고 있는 리치걸스 김희정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좀 오늘 핫했던 이슈와 또 추천 종목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네, 자, 와. 근데 일단은 대단합니다. 이때까지 그 여러 방송국에서 또 출연하시면서 추천주들을 봤을 때 정말 성적이 좋았거든요. 추천주들, 와, 수익이 엄청 좋았는데, 엊그저께죠. 화요일 날 저녁에 추천해 주셨던 효성중공업이 엊그저께, 화요일 날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바로 급등했어요. 12%. 어제! 바로! 자, 그리고 오늘까지 6% 상승을 보여줘서, 와, 이거 뭐, 적게 먹어도 한 4, 5%는 금방 먹고, 그죠? 뭐, 크게 먹었으면은 거의, 뭐랄까요? 한 20% 가까이? 그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데, 이게 그, 잡주가 아니거든요. 그쵸, 되게 우량주인데 네. 이렇게 많은 어제, 오늘 그리고 이렇게 급등 보여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 매우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역시 종목 선정이 탁월한 우리 희정씨.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핫 이슈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또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단해볼 건 요건데, 네. 오늘 시장을 약간 요약해본다면 어땠어요? 이제 오늘 시장은 좀 상반기에 그동안 좀 떠오르지 못했던 이런 하락 테마가 오늘은 상승했고, 또 오히려 상반기에 상승했던 테마는 또 하락하는 그런 좀 특이한 양상을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많이 올랐던 것들이, 네. 더군다나 오늘이 만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제 7월 달이니까 선물은 3, 6, 9, 12월 만기가 되고, 나머지 매월 옵션 그리고 ELW 이런 것들이 이제 만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들어오면서 특징적으로 바닥권에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섹터들이 올라오는 섹터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말마다 저희 그 리치걸스 이제 멤버들과 함께 전략조 짜면서 어떠한 섹터가 오를 거다라고 좀 저도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 특히 이제 사부님께서 로봇이랑 2차 전지 그리고 원전이 앞으로 하반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번 주 상당히 좋았네요.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뭐 말씀드렸을 때 적중을 했는데 움직임이 미리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돈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고, 이게 이쪽에도 돈이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것들,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그것들 팔아서 그 판돈 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것들을 사서 이것들이 올라와서 수익을 먹겠다. 이게 훨씬 안전한 전략이 되니까.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라는 부분에서 전략이 크게 바뀌죠. 네. 파월도 네. 반기 보고서 발표한 거예요. 상원 의원 요번에. 그래서 이제 연설도 좀 하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경제적인 전략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도 많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주를 발굴하는데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이제 지난 주말에 저는 이제 우리 위원님하고 전략 짜면서 아마도 이제 2차 전지나 로봇은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도 테슬라가 오를 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경우, 어쨌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이 산업이 무너질 산업은 아니거든요. 더 성장을 해야 될 산업이니까 반드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뭐 최근에는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또 리튬 관련주도 오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봇도 오늘 특징적으로 올라갔어요. 두산 로보틱스 많이 강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원전은 체코 수주 기대감이 아직 있어요. 17일 우리 화요일 날 얘기했었죠. 네. 17일 정도쯤 해서 나올 수가 있고, 우리 나토 정상회담에서 네. 대통령들끼리 이렇게 악수해가지고, 네. 우리 거 체코 대한민국 오케이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생각 우리가 또 화요일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좋은 모습들 잘 보였고, 좀 한번 정말 이번에 수주가 돼서 함께 제가 원전주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도 원전주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잘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테마 하나씩
살펴봐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제가 저번에 추천했던 효성중공업이 있는 전선 테마부터 오늘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네, 전선 전력 설비. 이렇게 효성중공업이 어제 급등했던 이유가 다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이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전선주는 빨간불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LS 전선에서 또 한 번 수주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LS 전선이 미국 서부 지역에 1천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을 공급한 데 이어서 어제는 미국의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생산 시설을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규모는 약 1조 원 규모고 또 2025년에 착공해서 2027년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LS가 해저 케이블 시장에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는 이유는 해저 케이블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서인데요. 미국 정부가 해상풍력을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 단지에서 육지로 전기를 보내는 데 필요한 해저 케이블 시장 수요가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같이 해야 될 것들 중에서 지상으로만 전력망이 깔리는 거 아니고 네. 해저 케이블 이게 또 전력과 통신 여러 가지가 같이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나 여러 국가들이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또 수리를 하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이게 뭐 부풀어 오르고 이게 아니면 끊어진다거나 노후 이렇게 바닷물 속에 있으니까 또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이제 배 위로 끄집어 올려서 수리를 하거나 연결하거나 어떻게 하겠죠? 이걸 또 중국이 그 해저 케이블 자기네 거 한다는 명분으로 부사가 워낙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끄집어와서 이거 어떻게 연결시켜갖고 또 보안적인 어떤 부분들을 해킹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도 꽤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그 필요는 있겠고, 이 전력주, 전선주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다. 아직 1차적인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큰 상승을 하면 파동상 1, 2, 3의 상승을 한다라고 네. 하면 저의 생각은 지금 1 정도의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 받으면서 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대상승을 한 번 정도 강하게 보여줄 것이고 네. 또 이제 한번 눌렀다가 마지막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텐데 아마도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시간은 한 2, 3년 정도를 좀 더 길게 보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전력, 전선 이런 것들 구리 가격이 빠질까요? 안 빠질 것 같아요. 네네네. 그 구리라고 하는 원자재, 구리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금구리 이런 거 아닐까요? 금을 뭔가 대체하는. 금구리, 구리인데? 좀 구려. 네. 아니, 그, 닥터라는, 네, 닥터라는 한번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했었잖아. 팍스에서. 닥터 쿠퍼. 그래서, 네, 그, 경기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데 구리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된다기보다 구리 수요가 많아지면 말 맞다나 어떤 경기가 좋아서 증축하고 전력망을 또 늘리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곳에서 그죠? 그 도시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곳에서 수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의사가 진단할 때 건강합니다. 내지는 어떠합니다라고 경기를 진단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닥터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구리 가격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후화된 전력망을 또 이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변압기 우리 화요일날 설명 잘해줬잖아요.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이든 태양광이든 뭔가가 이런 발전 시설에 할 때에는 또 사용할 때 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같은 것도 그렇게 잘 간 것 같아요. 굿,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섹터 볼까요? 네, 두 번째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또 메타버스가 좀 상승세를 많이 보였죠. 네, 그 이슈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구글과 AI 제미나이 협력을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은 올해 출시될 삼성의 새로운 XR 플랫폼에 새로운 가능성을 주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구글도 앞으로 삼성 갤럭시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제품에 제미나이의 최고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삼성, 퀄컴과 협력해서 앞으로 스마트폰, 웨어러블, 그리고 곧 출시될 XR 플랫폼 등 갤럭시 제품 전반에 차세대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MP가 20% 넘게 급등을 했고, 또 맥스트, 알체라, 덱스터, 라운텍, 포바이오 등 메타버스, AR, VR, 영상 콘텐츠 테마가 모두 급등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 보였습니다. 네. 지금 사실 네. 우리가 이제 뭔가 획기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획기적인 것이 나오면 네. 그 어떤 수명이 15년? 뭐 이런 정도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삐삐 쓰고 그러다가 스마트폰이라는 거, 스마트폰이 아니죠. 그냥 핸드폰이죠. 네. 핸드폰, 벽돌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하는 그 시간의 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도 지금의 형태에 물론 이걸 뭐 접기도 하고 뭐 하고 이건 혁신이 아니에요. 접거나 뭐 펼쳐 이런 게 아니야. 아예 새로운 형태. 오, 그죠?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전화만 받다가 네. 거기에다가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들어갔죠. 이건 혁신이 아니에요. 그냥 더하기가 됐을 추가가 뿐. 된. 근데 스마트폰은 이거 하나의 미니 PC가 되고 네. 모바일 어떤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됐는 거였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신세계였죠. 네. 이런 게 약 15년 정도 간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9년도, 네. 2010년도에 스마트폰 보급이 엄청나게 시작됐죠. 네. 애플폰부터 시작해서 네. 갤럭시, 그럼 이게 옴니아, 15년 주기니까 이제 거의 2025년에 맞죠. 거의 다 왔죠. 그러니까 네.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면 벌써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안 차고는 있지만 저도 스마트워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몸에 착용을 하는 시계 웨어러블 그 기기들이 네.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시계도 되게 예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 뭐 롤렉스나 뭐 놀라스 아니면 맥이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필립 파텍 뭐 이런 전통적인 어떤 그런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패션 시계 겸 해서 편리하게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네. 뭐 여기다 이제 링? 네. 제가 오늘 기사에서도 봤는데 삼성에서 이런 링을 무슨 건강 링? 스마트 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심장 박동수 이런 것도 알려주고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도 잡아준다고 아주 기특한 제품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뭔가가 변하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형태가 글라스 형태죠. 글라스 형태. 그래서 이게 여러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두껍거나 이제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거 기술이 발달될수록 얇아지고 더 작아지고 가벼워지죠. 그럼 이제 이 스마트폰의 단점은 네. 내가 들고 다녀야 돼. 네.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깨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내 손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안경을 껴요. 그러면 내 양손이 자유롭죠. 네. 그리고 얼마든지 여기에서 가상적으로 내가 여기서 맛집 찾아줘, 뭐 어떻게 하겠죠? 검색을 하면, 아니면 스마트워치와 연동해서, 뭐 이렇게 하면, 뭐 맛집을 어디 이렇게 가고 내비게이션 길 알려주고, 네. 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아마도 이 스마트폰 다음 어떤 것들은, XR 쪽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그럼 네. 이제부터 XR 쪽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새로운 15년 주기에 많이 그래서 이슈가 돼서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리고 이쪽 섹터가 네. 엄청 또 많이 빠졌었어요. 네. 그래서 챗GPT 뭐 이런 것들 같이 올랐다가 또 거의 비슷하게 많이 빠졌고 메타버스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매우 긴 시간 동안 하락했는데 이게 7월달 들어와서 한 번씩 꿈틀대더니 오늘 매우 특징적으로 메타버스, XR기 그 관련된 콘텐츠 이런 것들이 올랐죠. 로봇도 상당히 쉬었던 모습인데 같이 오늘 올라가는 특징들을 보여줘서 XR기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고 메타버스가 어쨌든 그 가상인데 증강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게임과 같은 그 증강현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출근도 하고 일도 하고 뭐 물건도 판매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는 그 가상 세계에 있는 가게 가서 치킨을 여기서 주문을 하면 집으로 배달이 온다거나 이런 거 다 돼요. 그리고 애초에 출근 자체를 거기로 출근하는 겁니다. 재밌겠네요. 오프라인 그 사무실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무슨 메타버스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기술을 배워야 돼. 교육을 해야 돼. 뭐 도배를 한다거나 뭐 뭘 고쳐야 된다거나 이럴 때 여기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서 여기서 뭐 이렇게 띡띡띡띡띡 진단이 되는 거죠. 네. 오, 신기하다. 거기서 그다음에 뭐 이케아 같은 거 여러분들 가구 조립을 하려고 한다면 네. 이거를 눈에 보이는 대로 부품을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얘하고 이렇게 맞추시오. 이렇게 끼우시오. 이런 게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완전 SF 영화같이 막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미 그걸 활용해서 직원 교육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진짜요? 벌써 이제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네, 뭘 조립을 한다거나 뭐 하는 부분들이 산업에서 이미 쓰여지고 있어서 확대가 될 거이고 그것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매우 길게 쉬었지만 다시 부각받는 상황이 되면 네.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강한 상승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돼서 상당히 많이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너무 안 가서 이거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 봐요.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연속적인 상승만 조금 보이는 거 그다음에 거래량 나오면 충분히 7월뿐만 아니라 그냥 하반기 자체를 보통 한번 제대로 시세주면 한 3개월 정도 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한번 계속 관심 갖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메타버스 XR. XR. 네. 메타버스 XR. 자, 하나 더 알아봅시다. 네, 마지막 소식은 바로 증권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오늘 증권주도 상당히 올랐죠. 왜 그러냐면 올 상반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꼽히는 증권주들이 오늘 또 반등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을 했고요. 또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등 증권주들이 일제히 오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이유는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거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2분기에도 국내외 증시 거래 대금이 견조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의 밸류업 정책 구체화에 따른 기대감도 반영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대형 증권사들도 정부의 하반기 밸류업 계획에 맞춰서 기업 가치 제고 방안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난 4일 당기 순이익 50% 이상을 주주 환원하기로 했고요. 또 미래에셋증권은 3분기 중에 밸류업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 다른 대형사들도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업가치 재고 방안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대감에 오늘 증권주들이 예전에는 이제 은행주, 보험주가 주로 상승을 했다면 이번에는 증권주들이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실 금융주 섹터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7월달 딱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밸류 프로그램도 있지만 네. 수출주와 네. 내수 구분했을 때 네. 내수주의 대표적인 것들이 금융주거든요. 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은행이 가장 첫 번째이죠. 은행 산업이 국내의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해외에도 뭐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금융주 섹터가 내수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7월 2일 날 또 방송 이제 영상도 제 채널에 올리면서 내수주 비중을 좀 늘리셔라 라고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1번은 은행주니까 은행주 좀 비중을 하반기에는 늘려가면 어떨까.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 국가잖아요. 네. 분명히 관세를 높일 거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그것이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테지만 약간 주춤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내수주가 좀 부각받거나 뭐 밸류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로 인해서 배당 이런 것들이 높아져 가는 상황들이라면 배당 잘 주는 거 은행 좋아요. 배당 좋거든요. 그래서 배당 잘 주는 은행주로 좀 모아가는 것도 지금도 좋다,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요번 은행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과연 오늘 지금 과연 추천주가 지금 다 날아갔거든요. 현재까지 한 번도 실패가 없어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 갖고 왔어요? 제가 일단 썸네일에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이제 힌트로 초송, 초송. 네, 초성 힌트. 히읗,
디귿, 리을, 티귿 티귿. 이렇게 티귿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네.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네. 히읗, 디귿, 리을, 티귿으로 네. 시작하는 네 글자이네요. 네. 자, 정답은? 네,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네. 네, 현대로템이 방산주죠. 이제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이제 회사인데 철도 차량이랑 플랜트 또 방산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네, 어제 현대로템이 새로운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폴란드의 K2 전차 납품 이 방산 제품을 추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소식이 나왔어요. 규모가 4.5조 원이고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또 루마니아랑 K2 수출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규모는 또 5조 원으로 되게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또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나토 회원국들이 앞으로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또 트럼프가 이제 유럽 주요국의 방위비 분담을 또 증액하기를 촉구하는 이런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나토 회원국들이 좀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면서 좀 방위주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현대로템이 또 동유럽 국가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높아서 또 이제 수출 지역이 확대되면은 현대로템의 실적이 더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방사는 이제 뭐, 남자분들께서는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위비예요. 그리고 방위비뿐만 아니라, 자, 이제 너네들은 너네가 알아서 좀 지킬 수 있게끔 방위비 너네가 자체적으로 갖추어라. 라는 부분들이고, 급해졌습니다. 네. 급해졌는데 이제 문제는 일단 큰 돈이 들어가요. 네. 방산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돈이 있어도 못 사요. 납품을 너무 늦게 받는 거예요. 그동안 평화의 시기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뭐 독일이든 어디든 방산으로 유명했던 그런 국가들도 방산 생산 시설을 많이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축소된 데들이 훨씬 많고 최근에 와서야 늘리는 사우디나 막 이런 국가들조차도 방산 업체들을 늘리고 이제서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많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분단 국가이고 휴전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납품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제 큰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방산의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고 생산이 빨리빨리 될 수 있는 시기가 됐던 거죠. 거기에다가 연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 진짜 K9 명품 자주포, 네. 그 다음에 K2 전차 생긴 건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혹시 차이를 알까요? 뭔가 K9이 조금 더 신형일까요? 숫자가 이제 올라가니까. 자, 네. K9은 자주포. 네. 자주포. 그 다음에 K2는 전차. 우리가 일명 탱크라고 표현하는. 제가 사실 군대를 안 잘 갔다 와서 모르시죠?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둘 다 이제 궤도가 달려 있고 움직이면서 하는데 네. 자주포는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요. 곡선으로. 네, 사거리가 훨씬 길고 이렇게 길게 해서 산이 있어도 저 산 넘어서 공격이 가능하죠. 상당히 사거리가 길게 가능하고 전차는 직선으로 펴 이렇게 쏘는 겁니다. 평평평평. 셈이 좀 다르네요. 네네네. 곡선, 직선. 네. 이렇게 저도 뭐 단어를 다 잊어버려서 네, 나름 기계화 보병사단을 나와가지고 장갑차를 타고 다니긴 했는데 다 잊어버렸네요. 이제 세월이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러면 현대 로템의 한번 차트도 보면서 네. 한번 좀 주가 흐름 이런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일봉인가요? 네, 일봉입니다. 네. 4750원으로 오늘 종가를 만들었네요. 어제 상당한 급등세를 보였어요. 오늘 10%나 올랐습니다. 그 이전에도 한번 11%대 강세를 보여줘서 자, 이게 최근에 한 번 정도 상승한 이후에 상승세 상당히 좋았죠. 이 올라간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고는 있는데 이 거래량으로 인해서 한 번 정도 돌파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좀 조정을 약간
한 2% 정도 받는 모습인데,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네. 올해 2분기부터 이제 폴란드 K2 전차 이 매출이 반영이 본격적으로 이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서 이때 다시 한번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는 있거든요. 지금 이제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K9 하면은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가 되는데 최근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가 지금 뭐가 열리고 있나요?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죠. 맞아요. 나토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국가들한테 우리나라가 세일즈 하기가 좋죠. 뭐 그렇죠. 대통령께서 가셨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 정상들과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어서 방산과 원전과 이런 거 정말 세일즈를 참 잘 해 주셔가지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게 상황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품 좋고요. 가성비 좋고요. 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 목표가 정도만 뭐 일단 눌림목이니까 눌림목 공략은 좋아 보이네요. 네.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 윗꼬리로 한 42,000원, 43,000원 정도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로 또 한번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그래서 한 44,000원으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볼 수 일단은 있을 것 짧게 같아요. 단기적. 네, 네. 단기적으로. 네. 그리고는 이제 이 2018년도에 45,500원. 네.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방산 이 산업 자체가 역시나 시대에 맞는 흐름으로 가는 대세 상승의 흐름을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얘는 1차, 2차, 3차 상승 중에서 현대로템은 그렇게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다른 방산주, 특히 이제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솔 이런 것들은 좀 은근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신냉전 체제가 더 가속화되고 네. 더 뭐랄까 확고한 대립 관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갑자기 다시 세계화, 평화 이렇게 갈 확률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토도 마찬가지로 급해.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우리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의문이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잖아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자기네가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막상 뭐 이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핵을 갖고 있는 주변 국가는 지금 중국, 북한, 러시아잖아요. 예. 어쨌든 어느 나라한테 우리 대한민국이 핵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해 줄 수 있을까? 미국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클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핵무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그냥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고통이 또 수반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좋게 잘 해결되고 됐으면 좋겠다는 생뚱맞은 얘기 한번 드려봤고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로템을 한번 알아봤고, 지금까지는 승률이 현재까지는 100%예요. 자, 현재까지는 100%인데 과연 이것도 좋은 모습 우리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날 때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드려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벌써 세 번째 이제 방송인데요.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종목이랑 오늘의 이런 이슈들을 함께 얘기하는 시간 가지면서 즐겁게 이렇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